외국인이 손으로 나뭇가지를 세워 겨우 오솔길에 다다랐을 때 엄청난 피로를 느꼈다. 무릎과 발이 아프고 흠뻑 젖은 신발이 그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용기를 냈다면 오랫동안 포기했을 것이다. 얼마 전 예거라는 남자는 두 개의 큰 돌 사이에 끼어 동료에게 손을 내밀고 계속해서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이미 어둠의 숲이 더욱 어두워지면서 비가 곧 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예거는 키가 큰 가문비나무에 다가가 그 위에 앉았습니다. 크고 둥근 그루터기가 주변에 함정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잠시 멈춰있던 동료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눈을 감고 푸른 하늘을 거의 가리고 있는 그루터기를 빽빽하게 덮고 있는 거의 맨살인 검은 가지에서 썩어가는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는 즐거웠지만 이제는 구역질이 나곤 했다.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느꼈던 설렘을 회상했다. 예거는 특이한 나뭇가지를 뽑아 이를 물고 왔다. 온 지 10년이 넘었다. 자발적으로 문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나이가 아닌 이곳에서 그는 갑자기 동료를 찾기 위해 일어섰다가 재빨리 자리에 앉아 여운을 되새기며 아내에게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했던 그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진단과 제한된 시간을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도시의 오염된 공기에서 멀리 떨어진 숲에 더 가까이 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30세의 앤디에게 남은 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의 유망한 경력을 뒤로하고 그의 아내와 함께 수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놀랍게도 1년 동안 살 수 있었지만 그녀는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믿을 수 없을 만큼 즐겁고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인생은 끝났고 그의 앤디도 계속해서 포기하고 떠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이 이 숲에서 탈출할 것이라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그는 또 6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 제 11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두막에 있었고 41세였습니다. 그에게 나이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고 주변 환경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삶이 끝나기를 바랐지만 작년은 그에게 천천히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처럼 보였지만 확실히 그는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단순한 즐거움을 감상하고 삶에 대한 열정을 재발견하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이었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앤디는 동료가 무장해제된 함정 2개와 고리가 달린 긴 밧줄을 가지고 덤불에서 나오는 것을 정말로 떠나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우리 코앞에서 보면 완전 재앙입니다. 당국에 알리고 이 지역을 직접 조사하게 하여 책임 있는 사람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떠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그냥 잡담인지 모르겠습니다. 단 앤디가 대답했습니다. 생각이 중단된 한편 나는 도망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반면에 나는 이미 이 숲에 뿌리를 내린 것 같습니다. 남자는 친구와 함께 눈에 띄는 숲가장자리를 향해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 내리는 햇빛 속에서 밝게 빛나는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비는 빛과 어둠 사이였습니다. 그 남자는 앞으로 나아갔고 함정을 발견했고 그는 그것을 가로채서 그의 동료를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헬레나를 여기에 남겨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혼자 있고 내게도 여기 있어요 된 모르겠어요 된 갈 곳이 있었다면 오래전에 떠났을 거예요. 그는 예거스가 차 근처에 1시간 동안 서서 주로 작업 다가오는 검사와 평신도에 대해 논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래도 예거들처럼 일하고 싶었던 두 사람은 유쾌한 인사를 나누며 웃으며 서로 작별 인사를 했다. 앤디는 잠시 떠나는 차를 바라보며 숲가장자리에 있는 오두막으로 향했다. 주변 나무들과 어우러진 단층집, 얼핏 보면 인공 건축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어반빌리지에서 쭉 뻗은 고독한 송전선이 그 내부를 확연히 현대식 주택으로 만들었다. 오두막 앤디는 개 짖는 소리를 듣고 얼어붙었고 아름다운 양치기 개가 자신을 향해 달려왔고 넘어질 뻔한 흥분한 개를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앤디는 개를 다정하게 귀 뒤와 머리 위로 쓰다듬으며 즐거운 재회를 껴안았습니다. 흥분을 참지 못하고 조바심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아킬레스야 진정하자. 집에 들어가자. 피곤하다. 앤디는 개를 달래듯 말했다. 마치 마술처럼 흥분을 가라앉히고 주인을 바짝 따라가며 결코 멀리 가지 않았다. 앤디는 종종 개를 데리고 갔지만 이번에는 여행이 너무 길었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개는 비와 바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넓은 계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숲가장자리에는 많은 음식이 있었고 비상식량 자루도 있었습니다. 아킬레스는 주인이 없을 때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앤디는 먼저 오두막에 들어가서 축축하고 무거운 옷을 벗고 그것을 밖에 두었습니다. 그는 욕조에 물을 틀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자는 뜨거운 허브차를 한 잔 따르고 앉았습니다. 욕조에서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긴 산책의 피로가 그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흠뻑 젖은 발이 따뜻해지기를 거부하고 그는 약간 떨렸습니다. 아킬레스는 주인의 발 앞에 누워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으로 그를 올려다봅니다. 앤디는 뜨거운 욕조에 들어갔다 온도 차이도 눈치채지 못한 채 물의 온기가 그에게 흘러들어 휴식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너무 만족스러워서 거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뻔했습니다. 앤디가 지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TV를 좀 보기로 결정했을 때 걔는 충실하게 옆에 남아 있었습니다. 밖의 소음에 놀란 앤디는 고개를 들어 문 앞에 뭔가가 거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얼어붙었습니다. 걔도 소란을 감지하고 즉시 침대에 누워 얼어붙었습니다. 침묵에 대한 감정은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슉슉 소리를 냈습니다. 걔는 이해하고 그것을 방어할 준비를 했습니다. 주인은 침대에서 뛰어내려 감이 들어 오려는 사람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문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앤디는 조심스럽게 커튼 뒤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총을 꽉 쥐고 누가 감히 밤에 나에게 오느냐고 대담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그의 말을 맞이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는 창문에서 이상한 실루엣을 보았고 목소리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앤디 숫에 그의 목소리는 아킬레스라는 개가 주변의 냄새를 맡도록 촉구했습니다. 아킬레스는 숲으로 이어지는 길에서 얼어붙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주인의 허락에 갑자기 밝은 빛이 비추더니 자동차가 속도를 내며 윙윙거리며 지체 없이 차를 쫓아갔지만 앤디가 명령으로 그를 막았다. 아킬레스는 순종적으로 돌아와 앤디 옆에 앉았다. 그의 시선은 주인에게 고정됐다. 두렵지 않다. 무엇이든 당신은 개의 용기에 감명을 받아 숲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비한 침입자들은 헤드라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빠르게 떠났습니다. 앤디는 총을 들고 경계를 유지했고 아킬레스는 잠시 기다렸던 길 근처에 머물렀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앤디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즉각적인 분대 배치를 약속하는 날카로운 응답을 받았지만 30분이 지나도 아무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앤디는 아킬레스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들은 기진맥진하여 객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침대에 쓰러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꿈은 뒤엉켰습니다. 불안과 좌절이 뒤섞여 꿈과 현실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잠에서 깨어난 앤디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개를 바라보며 자신이 그 소란을 상상했거나 새벽에 꿈을 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앤디는 밖으로 나간 불안으로 가득 찬 꿈에 지친 몸으로 일어났다. 주변을 조사한 결과 침입자들이 차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숲속으로 모험을 감행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헤드라이트의 밝기로 앤디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앤디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왜 그들이 밀렵군으로 오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앤디가 더 스트레인저즈를 처음 발견한 지 며칠이 지난 후 부서에서 근처 광장 4곳도 확인하도록 지정했기 때문에 그는 작은 하이킹을 위해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데는 하루도 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앤디는 어킬리즈에게 나랑 같이 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걔는 즉시 주인 근처에 서서 확인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와 눈을 고정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앤디가 질문을 반복하자 걔는 말 그대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걔는 기뻐서 위아래로 뛰어오르며 포에서 포로 짚고 자기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걔는 주인과 함께 숲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앤디는 걔를 데리고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앤디가 그에게 위해 배낭을 던지기 전에는 한 번도 그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걔는 빠르고 쉬운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 유쾌하게 그를 따라갔습니다. 숲가장자리에서의 모험 앤디는 간신히 차를 주차한 친구댄을 만났고 그와 합류하기 위해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거기 서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길로 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숲을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단은 부서에서 밤새 급습한 일에 대해 언급하고 다음 날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앤디는 자신의 의심을 공유했습니다. 인트루더즈는 밀렵꾼이거나 특정한 것을 찾고 있던 중 범죄 당국이 곧 해당 지역을 통제할 것이라고 믿었고, 더 인트루더즈는 작별 인사를 한 후 다음 움직임을 결정하기 위해 영토를 조사하고 있었고, 다는 자신의 숲으로 향했고 앤디는 따라갔습니다. 앤디가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다른 방향으로 모험을 떠나기 전에 그는 오른쪽에 낯선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의 눈이 그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나무에 묶인 남자였습니다. 개가 얼어붙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킬레스가 함정을 찾으라는 명령에 따르면 개 안의 앤디는 천천히 그 부위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고, 구속된 남자를 향해 나아갔고 결국 멈췄다. 아킬레스는 손목에 묶인 여자의 얼굴을 핥아 몸을 부자연스럽게 일그러뜨렸다. 그녀의 손목을 파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여자는 의식이 거의 없었고, 그녀를 되살리려는 앤디의 시도에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자는 빨리 돌아가는 길을 기억했고 그와 개는 둘 다 흔적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트레버스까지 몇 시간이 걸렸던 일이 단 15분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앤디는 썰매가 덜거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부상당한 사슴을 포함하여 갇힌 동물을 구출하기 위해 자주 사용했던 지하실 도구에서 와이어, 커터와 대형리로 썰매를 회수했습니다. 뒤에 있는 바위와 나뭇가지에 맞서 앤디는 다시 한번 임신한 여성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어킬리즈를 따라갔습니다. 앤디는 말문이 막힌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가 도시와 타운십의 광고판에서 자주 보았던 지역 과두제의 아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다양한 행사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녀라는 것이 틀림없었지만 이 사실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거는 철사 절단기를 사용하여 두꺼운 철사를 자르고 여자는 팔에 안겨 그녀를 들어 올려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썰매개는 그녀의 늘어진 팔을 코로 살짝 밀고 조심스럽게 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앤디는 어깨에 넓은 끈을 걸치고 아침이 되자 임산부와 함께 썰매를 오두막 쪽으로 끌기 시작했습니다. 앤디는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대해 확신이 없었습니다. 썰매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길게 뻗은 락 앤디는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멈춰서 의식을 잃은 여자에게 주의를 돌렸습니다. 아킬레스 우리는 꽤 곤경에 빠졌습니다. 남자는 개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머리는 지쳤지만 결단력 있는 앤디는 다시 끈을 고정하고 마른 길을 따라 썰매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나뭇잎에 의해 막혔습니다. 자갈과 작은 가지로 인해 그 과정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멀리서 희미한 빛이 그들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를 통해 뚫었습니다. 나무 너머 그들의 목적지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숲의 출구였습니다. 앤디는 여자를 집으로 데려가서 부드럽게 침대 위에 눕혔고 그곳에서 그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숨을 거칠게 쉬며 그가 지시한 개를 지켜볼 것입니다. 편지를 써서 여자의 무의식 상태를 고려하여 직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개는 충실하게 그녀 옆에 앉아 있었고 그들은 방금 그녀를 나무에서 긴 털발을 쭉 뻗은 채 그녀를 구출했습니다. 개는 침대에 앉았고 남자는 서둘러 낙서를 했습니다. 몇 마디 말을 하고 시트를 개의 발에 넣고 집을 나갔다. 그는 서둘러 거리를 가로질러 해가 지평선 아래로 지기 시작하자 돌아왔다. 앤디는 그 순간 오두막에 도착했고 낡고 낡은 픽업 트럭이 멈춰 섰다. 엔진이 조용해졌고 멋진 40대 여성이 운동복을 입고 나타나서 남자에게 다가가서 포옹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끝나기 전에 그는 숲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을 무심코 내뱉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던 헬레나가 집에 들어왔고 그것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정말 그녀예요. 이름이 뭐죠? 존 브래디의 아내가 잠자는 여인이 그녀의 의식을 되찾도록 도우려고 결심하는 것을 보면서 그 여자에게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헬레나는 재빨리 차로 돌아와서 약이 가득 담긴 큰 가방을 들고 몇 병을 꺼냈습니다. 그 여자의 상처를 치료하고 점차 정신을 차리게 했고 일어나 앉으려고 애썼다. 임신한 여자는 현기증이 나고 메스꺼움을 느꼈다. 앤디는 재빨리 큰 머그잔에 닭고기 국물을 내밀었다. 식사 후에 말을 하다가 결국 다시 잠이 드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녀를 잠들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이유 없이 그 숲에 가지 않았고 그들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녀가 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일어나서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살펴보세요.
침실에서 나는 소리개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소녀를 복도로 이끌었습니다. 개는 주인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화장실로 가서 본능적으로 안내하는데 익숙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그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소녀는 감사하며 목욕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목욕은? 헬레나가 입혀준 옷을 입고 돌아왔는데 바지는 잘 맞지만 탱크탑은 배 주위에 꽉 끼더군요. 그 여자는 의자에 앉아서 감사하게 음식을 받아들였어요. 어서 말해보세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우리 둘 다 알아봤죠. 헬레나가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바보이거나 장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저 여자가 나를 발견할 거라고요. 테이블의 두려움과 절망이 그녀의 눈을 가득 채웠습니다. 헬레나와 앤디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조금 진정하고 다시 자리에 앉아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기본적으로 빚을 갚기 위해 나를 지역 형사당국에 팔았습니다. 내가 임신한 것도 모르고 돌려주지 않아서 납치해서 숲으로 데려가서 묶었어요. 거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늑대도 봤어요. 그 숲에는 그보다 더 나쁜 것들이 있다고 믿어요. 늑대. 헬레나는 숲에서 가끔 일어나는 악몽이 낯설지 않다고 말했다. 그 생각에 몸서리치고 속이 메스꺼웠다. 헬레나는 다시 말을 걸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나를 숲에 묶는 것보다 나에게 더 나쁜 짓을 할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거기 사세요. 제발 여기서 나를 발견하면 나를 파괴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자가 부어오른 배를 문지르며 말했어요. 헬레나와 앤디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잠시 후 앤디가 헬레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갈게요. 당신은 여기 있어요. 여기 사는 게 처음이 아니에요. 걔가 당신을 보호할 거예요. 순찰 계획은 아직 미정이고 목요일까지 돌아올 거라고. 앤디는 진에게 음식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해킹하라고 말했습니다.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속하고 조용히 도착하여 준비할 것입니다. 지연은 지난 몇 분 동안 놀라서 몸을 떨었습니다. 이런 친절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생각을 정리하던 중 앤디는 쿨러백에 음식을 넣고 물 몇 병을 차에 던지고 헬레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차로 갔습니다. 임신한 여성도 곧 나왔고 그녀도 뒤로 물러났습니다. 좌석이 뒤로 젖혀져 앉았기 때문에 덜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결국 정차할 곳이 있을 것이고 아마도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긴 운전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머물면 그와 헬레나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살해당했습니다. 그들은 6시간 동안 길 위에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자고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깨어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몸이 좋지 않아 안절부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길도 전혀 보지 않고 운전할 수 있을 만큼 큰 픽업 트럭. 그녀는 그를 감사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곧바로 차에서 내려 덤불 뒤에서 돌아와 다리를 쭉 뻗기 시작했다. 온몸이 뻣뻣하고 아프니 결혼했느냐고 물었다. 헬레나와의 따뜻한 관계를 기억하며 예이거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아니요, 우리는 아닙니다. 나는 이미 결혼했습니다. 배우자가 중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우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결혼과 죽음을 강하게 연관시키지만 그녀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바다 옆에 집을 사주고 함께 지내고 싶지만 우리는 성인 생활의 대부분을 예거로 살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바다 옆에 집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남자의 목소리에 슬픔이 가미되어 그 후 8시간 동안 그들은 더 이상 멈췄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편안하게 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누울 수 있도록 뒷좌석을 펼쳤지만 그것은 그녀의 기분을 더욱 악화시켰을 뿐이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급스러운 코티지 마을로 차를 몰고 들어갔습니다. 앤디는 넓은 거리에 이렇게 멋진 저택이 줄지어 늘어선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소리를 지르자 그가 말리자 여자는 차에서 뛰어내려온 힘을 다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경비병이 재빨리 나타났습니다. 그녀를 보고 그는 라디오를 통해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부모는 딸 앞에서 거의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녀가 실종된 것을 알았고 그녀가 직접 집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아버지는 예이거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씨는 당신이 한 일을 내가 잊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딸이 결혼할 남자를 잘못 선택했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당신은 그녀의 남편이나 더 나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녀를 여기로 데려오기 위해 믿을 수 없을 만큼 먼 길을 운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예거가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작별 인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유소에만 들러 빠르게 운전했습니다. 남자는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헬레나는 그들이 젊은 아가씨를 찾으러 올 것이고 헬레나는 혼자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헬레나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소심한 여성이기는커녕 소총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백병전에서 자신보다 2배나 큰 남자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녀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앤디는 그녀에 대해 깊은 걱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앤디는 차를 남겨두고 자정이 훨씬 지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헬레나가 이미 깊이 자고 있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걔는 헬레나가 아직 자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떠날 시간이라고 결정하면서 주인에게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앤디는 전화를 들고 사무실에 전화하여 내일이나 그날에는 없을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를 대신할 다른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잘 받아들인 후 앤디는 소지품을 챙기기 시작했고 모을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헬리너도 그녀의 물건을 해킹하고 앤디와 그의 집에 합류하여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열심히 묻습니다. 마침내 떠날 생각에 신나지만 목적지가 없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붙잡고 그들이 직면하게 될 어려움을 이해했습니다. 앤디는 지친 그녀를 꼭 끌어안고 그가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갔지만 값싼 백설 공주차가 햇빛에 빛나는 그들의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계획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이 죽을 수도 있었던 숲에서 구출한 여자의 아버지가 차에서 나왔음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 사람이 말했지. 차에 타서 나를 따라오세요. 그냥 길을 따라가세요. 앤디와 헬레나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픽업 트럭에 올라타고 7시간 넘게 운전한 순백색 차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피곤해지면서 주유소에 한번 들렀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배고픔으로 뒤틀려도 계속 운전하겠다고 약속한 끝에 마침내 하얀 차가 해안 산장 마을에 들어와 아름답고 밝은 세계 샌디 산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남자가 내리더니 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다 옆에 집을 사고 싶었고 여기 직업은 바다 옆 집입니다. 내일 은행에 가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는 앤디에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앤디는 차를 타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 앤디는 얼어붙어 서서 열쇠를 손에 쥐고 불과 몇 분 후에 마침내 덩굴과 장미덤불로 장식된 안뜰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동화 속의 어떤 곳처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앤디는 그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그의 집이었지만 부엌의 서류 작업을 통해 그것이 아늑한 작은 부엌, 넓은 거실, 큰 욕실, 2개의 사무실과 아름답고 밝은 침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구가 갖춰진 집을 여러 번 통과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헬레나가 떠난 진정한 집이었습니다. 신이 나서 손뼉을 치며 앤디의 목에 몸을 던진 즐거운 개는 이미 마당을 뛰어다니고 이제 집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울 수 있는 크고 부드러운 표면을 찾을 수 있고 거실이 자신에게 적합한 방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음 날 가는 은행에 가서 자신의 계좌에 있는 금액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는 은행 지점장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점장은 그에게 카드를 건네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자 그들은 행복을 거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앤디와 헬레나가 대학에 입학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해변을 따라 산책했습니다. 시원한 모래에 맨발을 붙인 채 아킬레스는 깨끗한 화이트 워터를 튀기며 그들 옆에서 질주했습니다. 바다는 신나게 해안으로 물러나서 다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그는 숲보다 바다를 더 좋아했습니다. 앤디는 함께 서서 아름답고 고요한 바다를 멀리 바라보며 헬레나를 껴안았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헬레나가 말했다. 그 오두막이나 내 집에서 곧 깨어날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들었죠. 우리도 그 오두막에서 행복했어요. 그 사람 좀 봐. 20대인데 아직도 강아지처럼 행동한다. 아킬레스가 입에 물건을 물고 주인에게 달려가는 것을 이해한 듯 말했다. 예거는 손바닥을 펼쳤고 개는 꽤 크고 아름다운 조개 껍질을 손에 쥐었다. 앤디와 헬레나 껍질의 복잡한 무늬에 감탄했습니다. 예거는 다시 한
번 헬레나에게 팔을 두르고 두 사람은 모래 위에 앉아 고요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